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사몰을 왜 운영해야 할까, 그리고 자사몰을 어떤 브랜드가 운영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사몰을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해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영상 본문에 보시면 기사 링크를 하나 넣어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언론사에 직접 기고한 자사몰 성공 전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자사몰에 대한 성공적인 운영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에서 고객사로서 함께 협업하는 브랜드의 자사몰이 있습니다. 불수원몰이라고 해서 국내 자동차 용품 1위 브랜드 자사몰입니다. 3년 연속 컨설팅을 함께 하면서 전체적인 매출 볼륨도 지속해서 성장을 했고, 고객 한 명당 생애 가치라고 할 수 있는 LTV, 즉 질적 지표도 같이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자사몰을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 다음 세 가지 방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칠판에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립적인 제품 구성, 전용 혜택 CR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제품 구성에 대한 부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커머스에서 판매를 한다고 할 때 네이버나 쿠팡에서도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에 따라서 내가 빨리 배송을 받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쿠팡, 그리고 포인트를 좀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네이버, 그리고 자사몰의 경우에는 사실 회원가입이라든지 구매 절차가 다른 플랫폼보다는 어쨌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요즘에 SNS를 연동해서 간편 회원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심리적 허들이 좀 더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때 네이버와 쿠팡, 자사몰의 제품이 모두 똑같은 제품으로 판매를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더 빨리 배송을 원하거나 더 많은 포인트를 받는 곳에서 주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사몰은 조금이라도 다른 포인트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제 불수원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불수원몰은 자사몰에서만 살 수 있는 자사몰 전용 판매 제품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불수원샷이라는 품목이 있는데, 자사몰에서는 불수원샷 시그니처라는 자사몰 전용 품목이 존재하고, 이 제품은 네이버나 쿠팡에서 직접 판매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고객들이 조금 더 높은 등급의 제품을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자사몰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똑같은 제품, 똑같은 가격으로 고객에게 판매한다고 할 때 쿠팡이나 네이버 대비해서 자사몰이 가지는 어떤 매력도, 명분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사몰 품목을 꾸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자사몰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즉 자사몰에서만 판매를 하는 전용 제품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전용 제품을 꾸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쿠팡,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약간 우수한, 등급이나 품질이 조금 더 좋은 상위 제품을 자사몰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도, 즉 자사몰 특화 제품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처럼 제품 구성에 있어서 쿠팡, 네이버에 있어서 자사몰이 단순히 어떤 들러리 역할이나 구색을 맞춰주는 역할이 아니라 자사몰에서만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구매의 매력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자사몰에 대한 경쟁력이 생기고, 그래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쿠팡이 가장 압도적인 매출 포션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네이버, 그리고 자사몰은 사실 아주 소수의 매출 포션을 차지하면서 양 플랫폼이 양립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 건전성이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사몰에 대한 매출 포션을 점진적으로 이제 올려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똑같은 제품, 똑같은 가격, 왜 자사몰에 사야 되지? 당연히 이 질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사몰의 성공 요인 첫 번째는 이 품목 구성을 반드시 특화 내지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사몰 전용 혜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알아봤듯이 자사몰에 가입해서 구매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번거로움과 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객이 그 과정을 극복하고 가입을 해줬다면 그에 걸맞는 혜택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 신규 회원가입 쿠폰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신규 회원 가입 기념 쿠폰 패키지를
여러 가지 품목에 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원래 A라는 제품만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쿠폰팩이 오다 보니까 다른 제품군에 대한 크로스셀링 효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신규 회원만 첫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제품, 이 전용 제품은 혜택을 조금 더 풍성하게 줘서 일반 판매가 대비해서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과거에 이제 마켓컬리에서 진행했었던 100원 딜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첫 구매 전용 1+1 제품을 우리가 따로 구성해서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처음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다른 판매하는 품목들에 대한 샘플이나 소용량의 체험 분을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자사몰 회원을 우대하는 일종의 정책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자사몰 회원 우대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바로 전용 브랜드 앱에 대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브영이나 무신사 이런 서비스들도 전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별도의 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앱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리텐션율이라든지 구매 객단가가 높겠죠. 충성도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기업들에서는 앱에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길 유도하기 위해서 앱 전용 쿠폰이나 앱 전용 혜택 같은 것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자사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리텐션율이 좀 더 높은 플랫폼으로의 고객을 유인하려는 장치가 되겠죠. 자, 이런 레퍼런스들을 많이 탐색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자사몰 전용 혜택을 설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사몰에 유입된 고객은 상당한 수고스러움과 번거로움을 극복하고서 이제 회원이 되어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그에 따른 적합한 혜택이 반드시 선택적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CRM 마케팅입니다. CRM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브랜드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첫 고객을 유치하는 데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지만 그 이후에 고객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사례로 소개해드린 불소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부터 고객과의 관계 관리에 엄청 열심히 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다 보니까 회원이 점점 이제 쌓일 거잖아요. 자, 그런 순간 신규 회원의 획득은 지난달, 지지난달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마케팅 비용을 많이 쏟아부으면 계속해서 신규 회원이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주 작고 한정된 예산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신규 고객에게만 의지를 하는 것은 상당한 마케팅에 대한 출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고객과의 관계 관리, 즉 CRM 마케팅이 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CRM 마케팅이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들 요즘에는 조금씩 시도를 하시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제가 보다 보면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CRM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건 맞지만 우리가 카톡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문자나 이런 것도 너무 자주 보내게 되면 사실은 피로도에 의해서 수신 거부나 차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한 달에 한 번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메시지를 보내는 것, 혹은 그 이상 더 보내는 것,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차단율도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객은 어쨌든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적정 빈도나 횟수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한 바로는 월에 1회에서 2회 정도가 차단율도 그나마 낮추면서 우리가 전달할 내용을 보낼 수 있는 적정 빈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브랜드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무신사,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정말 많이 수차례 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빈도에 대한 게 절대적인 건 없겠지만 우리 브랜드의 어떤 모수를 고려해서 평균적인 수준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브랜드 자사몰의 사례에서 처음에는 신규 회원 고객의 매출 포션이 기존 고객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CRM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신규 회원의 매출 포션보다도 기존 회원의 재방문 재구매율, 그리고 매출 포션이 점점 올라가면서 나중엔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조금 더 매출 건전성, 왜냐면 사실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CRM 마케팅은 우리가 광고를 돌리는 것처럼 어떤 비용이 지불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메시지 발송 비용 정도만 정말 실비
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마케팅 비용이 없는 상태로의 고객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고 매출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사몰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3가지 포인트를 알아봤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자사몰은 결국에 고객의 트래픽을 어디서 어떻게 유치를 해오냐에 대한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뭐죠? 광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플루언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협찬 채널이 있을 겁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브랜드 자사몰 사례에서 또 한 가지 성공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거는 모든 트래픽을 광고에만 절대 의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입 채널을 다각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떤 채널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뭐 검색 광고라든지 배너 광고, 동영상 광고와 같은 유료 광고에 대한 채널이 있을 겁니다. 모든 브랜드가 광고는 기본적으로 다 하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광고의 95% 이상 트래픽을 의존한다라는데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에서는 광고 외에도 두 번째 트래픽 채널로 바로 SEO라는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SEO란 네이버나 구글에 연관 키워드를 쳤을 때 우리 콘텐츠가 노출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콘텐츠가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이미 연관 콘텐츠가 꾸준히 발행이 되면서 고객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저희가 얻어 걸릴 수 있게 교두보를 마련을 해놔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컨텐츠를 통한 SEO로 고객을 또 한 번 유입시키는 채널을 발굴해낸 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유입 채널로 이제 확보를 했었던 게 바로 외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게 네이버 블로거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협찬해서 그에 대한 포스팅을 통해서 그걸 본 사람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온 방식이 일반적일 거고요. 뭐 카페 커뮤니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유튜브 유튜버 이 두 분들의 화력이 정말 대단하다 보니까 꾸준히 그분들과의 어떤 컨텐츠 협업 그리고 공동구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트래픽 채널을 발굴해냈던 그런 부분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예전처럼 단발성으로 뭐 협업을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이미 분기 계획 혹은 반기 단위 계획을 미리 세워서 미리 인플루언서도 다 컨택을 하고 누구랑 몇 월에 할지 어떤 조건으로 공동구매를 할지 이런 부분을 미리 한두 달 전에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루틴이 이제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서 일종의 선순환 구조, 뭐 바이럴 루프라고도 할 수 있고 트래픽 루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어서 꼭 광고에만 우리가 의존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 채널에서 유입이 다각화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사몰의 많은 채널로 인해서 유입이 들어온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트래픽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사몰에 유입된 고객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솔루션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식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채널에서 우리 자사몰로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채널로부터 들어온 고객이 조금 더 구매나 가입에 기여를 많이 하는지 혹은 어떤 유입 경로에서 고객들이 중간에 이탈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아무리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들을 데려오더라도 이것들이 분석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못하면 어디서 성과가 나고 어디서 우리가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진단 개선에 대한 기회비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을 유입시킨 것도 좋고 뭐 다양한 혜택을 준비한 것도 물론 좋지만 끝내 자사몰이 성공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정말 필수적으로 꼭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사몰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알아보면서 크게 3가지 키워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객을 유입시키는 유입 채널에 대한 다각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여기서 들어온 고객들을 잘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도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